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동탄의 새로운 중심이 될 동탄 테크노밸리의 미래 비전과 힐스테이트에서 누리게 될 탁월한 생활까지 배후 수요의 스케일이 다른 테크노밸리의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동탄 2차 1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080 현대건설.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잡을까요? 자동 개입. 자동 개입.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이야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왜 UAE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파견했느냐.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수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출 당시에 감당하기 힘든 뭔가 군사 관련 이면 계약을 한 거 아니겠느냐. 네. 라는 게 이제 불거졌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련의 군사 협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한국군 자동 개입 같은 이런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지적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그 당시 협약 체결을 주도한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걸 시인을 했죠. 아, 시인했습니까? 저는 그냥 헤드라인만 읽었었거든요. 시인을 했죠. 뭐 비밀로 하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뭐 이 내용만 제가 읽었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 군사 이제 협약을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고.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동 개입 관련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 당시의 상황상.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근데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버금가는 내용. 그럼요. 아닙니까? 예. 자, 당연히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보면.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김 전 장관이 오늘 또 쭉 인터뷰에서 이제 그걸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할 경우를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예.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예.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예.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장관이 책임질 사안인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김태형 예.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을 했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나라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 저를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오늘은 중도의 입장에서 조용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본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한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용인을 하신 거겠죠.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중동이 워낙 요즘 정세가 불편하니까요. 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사우디가 침입하거나 이란이 침범에 들어왔다. 그러면 자동 개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무슨 비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이미 아크 부대까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한미군처럼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크 부대는 일종의 인계철선이 돼서 그러네요. 자동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예. 군도 전투에 좀 투입이 돼 있는데 네. 그때서야 이제 국회 부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라고 들고 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이게.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철수도 좀 불가능하고요. 예. 문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 중입니까? 예, 전쟁 중. 저는 몰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그 아랍 동맹군의 일원으로 예.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후티 반군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후티 반군 측이 예. 현재 건설 중인 그 UAE 원전에 대해서 순항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해서 명중시켰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UAE 측이 그 이후에 이제 부인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출해서 건설 중인 원전이 군사 공격 대상으로 지금 떠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UAE 측에서 예. 이 원전 이 건설 중인 거 이거 보호 차원에서라도 미사일 방어 부대를 비롯해서 이 추가 파병을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건데 예. 이미 이런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거의 이 상호 방위 조약에 버금가는 정도의 조약이 체결돼 있다면 예.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예, 힘든 게 아니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문제는 뭐냐? 예. 예멘 내전 정도가 아니고 예. 예멘 내전도 결국은 이제 이 후티 반군을 시아파 맹주 이란이 지금 뒤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란하고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경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규모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이란하고는 바로 지금 이제 UAE가 지금 딱 그 해협 하나 사이를 놓고 지금 그렇죠. 이제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크 부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찾아보려고 했던 게 얼마 전에 지지난해인가요? 우리 해외 파견 부대에 실탄이 없어갖고 일본 부대에다가 실탄 요청받아가 싸웠다는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 정도의 유지라고 할 때 이건 진짜 인계철선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지역은 대체로 이제 평화유지군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뭐 의료라든가 뭐 네. 공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주로 돼 있는데 아크 부대는 특전사란 말이죠. 그래요. 예. 특전사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부대라는 야, 거죠. 이거 용병을 파견한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일종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걸 기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에 그걸 요청. 원전 건설을 하는 조건으로 원전도 지키고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을 파병한 셈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UAE가 인구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땅덩어리 넓은데 인구가 6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외부 세력의 좀 위협에 좀 취약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군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군을 끌어들인 건데 예. 지금 이제 아주 좀 너무 지금 조약상으로 복잡해졌네요. 봐서는 너무 깊숙이 지금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칼둔 행정처장이 방한 중인데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예. 뭐 앞으로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예. 예, 지난번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특사 파견한 것도 관계 개선 목적으로 예. 이렇게 보낸 거다라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예. 오늘 안 그래도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칼둔 행정처장이 그 오찬겸한 회동을 가졌어요. 예. 직후에 나온 얘기가 예. 그 현재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예. 이거를 포괄적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하고요. 이게 최태민 뭘 회장도 의미하는지 만나겠죠? 모르겠습니다. 예. 최태민 회장도 만나겠죠? SK. HK 그 최태원 회장. 예, 최태원 회장. 모르겠습니다. 그 만났다는 얘기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칼둔 행정처장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정세균 의장을 또 만났잖아요. 국회의장요? 저는 이게 또 뭔가 국회 비중 관련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향후 뭔가 이렇게 확전 시 추가 파병을 좀 예비를 해서 예. 국회 비준이 이제 만약 있을 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표현으로 이번에 그 일부러 굳이 방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파문들이 일어나기 가라앉아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첫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환이 올지 모른다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우리 회담의 속내와 경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이 회담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참여정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당시 정책보좌관 지냈던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현철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난한 출발로 보여집니다. 아직 예. 공동보도문이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네. 일단,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부분이 확정이 됐고요. 네. 이게 단순히 선수단이나 임원단이 오는 수준이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고위 대표단도 온다 그러고, 네. 상관단도 온다 그러고, 응원단도 온다 그러고, 네. 예술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다양한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의 기회이면서 또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는 또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아닌 걱정인 게 이게 그렇게 대규모의 어떤 응원단이나 또 예술단을 파견하게 되면 경비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북한 제재 조치 상태인데 이게 또 나중에 남쪽에서 북쪽을 지원했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 경비 문제는 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예.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예. 그 제재 대상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네. 올림픽 같이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꼭 해당되지는 않고요. 예. 남북한의 지금 이제 경비라는 게 대체로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발생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선수단이나 임원단이 이제 오면은 네. 우리가 신변 안전하고 편의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건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북 간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돈을 북한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제재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의 협력 방안이라든가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공동보도문 초안은 교환은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죠? 네, 공동보도문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제안했습니다. 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라는 네. 걸 하고, 예. 그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 밝힌 군사회담을 열자라는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 관련돼서는 북한은 이제 아마 환경 조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동 보도문에 아마 대체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여는 수준 정도까지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거고, 네. 그 문구의 구체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방금 회담을 여는 환경 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교수님께서도 우리 개성공단 준공과 2009년 9.19 공동성명 주도했을 당시에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이게 남북 관계가 중단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고요. 예. 이게 또 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예. 다양한 접촉의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합의를 해나가면서 네.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 합의에 이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참석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조민균 통일부 장관과 같은 수준의 고위급입니까? 네, 조평통 위원장이라는 게 예.
대체로 남북 회담의 관료로 보면은 예. 뭐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전정수 대표나 이런 분들도 남북 회담에 아주 자주 나왔던 네.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보장 성원이라 그래갖고 예. 맹경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남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네. 뭐 같이 나왔고요. 예. 대남 파트가 총동원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 과거에 조평통 위원장 누가 있었죠? 리성권 전에는? 네, 뭐 여러분들이 했는데요. 예. 그 격이나 이런 문제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예.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이번에 이제 그 대규모 대표단이 파견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보로 오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아마 뭐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육로로 예. 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숙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원산항에 정박해 있는 만경봉호를 예. 뭐 속초나 강릉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2002년 저 부산 아시안 게임에 예. 응원단을 저 뵈러 온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이나 뭐 기타 등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남쪽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해로로 와서 응원단이 만경보원에서 원산에서 출발을 한다면 우리 쪽 강릉이나 이쪽에 머물면서 교통편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겠군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어쨌든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 태도가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적극적인 모양새고요. 앞에서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의 오늘 그 앉는 자세 모습을 봐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모습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게 북핵을 인정하라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뭐 그 문제는 북한의 기본 입장은 있을 겁니다. 네. 어차피 이제 북한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다른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자라는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북한의 의도와 전략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담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네.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정착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와 노력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북한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 한 걸음씩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우리 교수님께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허담이나 아니면 김용순 같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평통 위원장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성권의 임명이 조금은 격화된 것인가 아니면 조평통의 지위가 대남 정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 그 부분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입니까?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통일부 장관 파트너라는 게 예. 우리 남북 장관급 회담에 나왔던 북한의 뭐 조직의 그 격이나 네. 위상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처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 급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 이성권 위원장이 조명군 장관에게 이야기한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어릴 적에 스케이트 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조카 이야기 꺼내면서 6.15선언 의미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예, 뭐 북한은 이 날씨 얘기 이런 부분들도 네. 다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 정세에 맞게 이제 하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한 건데 뭐 개인이 준비했다기보다는 북한의 대남 쪽에서 네.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회담을 전체 공개하자 이 돌발 제안이었어요. 어떻게 의도가 뭘까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과거 우리 남북 회담에서도 예. 북한은 항상 공개하자고 한 적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네. 우리 국민들한테 알렸을 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식의 수준이나 여론의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항상 비공개가 관례였고요. 네.
그 과거의 전통적인 남북회담과 비교해봤을 때 특별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천천히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군사 당국자 회담 이거 제안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예, 뭐 일단은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고위 대표단이 옵니다. 네. 그 고위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네. 과거 뭐 베이징 올림픽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기도 했는데요. 네. 아마 그 격이 그렇게 뭐 낮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꽤 고위급들이 올 텐데 네. 그런 고위급들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얘기들을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 기회의 창을 네. 이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기회로 또 활용을 해야만 네. 위기 국면을 일종의 남북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한 전략을 갖되 네. 그 전략을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고위급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현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